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7%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127.86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1%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26.3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집계됐는데요. 기관이 2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또 외국인은 1,4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3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는데요. 3,424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대의 물량을, 외국인이 9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프닝 하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도 네, 소리를 부산스럽게 계속. 네, 뭐가 떨어졌는데 지금 방송이 바로 시작돼서 확인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월요일인데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니저님이 노란톡방에서 지금 속보, 이슈 같은 걸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도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올해 세계 3위였다,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기사를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이현님이 안녕하세요, 시작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톡방 상황 봤는데요. 또 초보 주식왕님까지도 안녕하세요라고 실시간으로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시청하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1, 2, 3부 10시까지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신광섭 전문가는요, 한 줄을 모르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냥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연휴 동안에 또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과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9월 FOMC 회의할 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번에 이제 9월 달에는 또 점도표를 발표하는 또 그런 시기라서 그 와중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4, 5일 거래일 동안에 중간에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소비자 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목요일 날 나오는 이제 그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조금 많이 줄 텐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또 목요일 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지수를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 미리 좀 내려온 부분이 있고 하락 목표치에 어느 정도 내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조금 눈에 띄는 거는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거. 네, 환율이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랑 외국인들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선물 같은 경우 매수를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 매수가 지금 한 6천억 가량 정도 되는데 일단 환율은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지표들이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지금 이제 한 14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9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속으로 조금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선물 그 합성 포지션을 한번 보면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상방 쪽으로 배팅을 했죠. 상방 쪽으로 좀 배팅을 했고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선물 옵션에 배팅이 돼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상방 쪽이고 전부 은행이나 이렇게 좀 상방 쪽인데 뭐 연기금이나 뭐 보험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락 쪽에 배팅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라 지금 옵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별히 크게 그렇게 이슈가 없어요. 그냥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어느 쪽 방향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나서 9월 FOMC 회의 때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한다. 11월부터 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뭐 부채 한도 상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물가 어떤 부분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그런 어떤 언론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개인들은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지수가 좀 고점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뭐 지금 특별히 뭐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또 너무 겁먹고 뭐 주식을 명절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손해를 안고선 이제 뭐 무리하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뭐 명절의 불확실성을 앞두고 뭐 과감하게 거기서 뭐 올인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크게 움직일 어떤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신기루와 오아시스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수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0.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하락한 종목 수가 이 밑에 지금 안 보이시는군요. 그 하락 종목 수가 한 코스피에서는 286개가 하락을 했고 579개가 그러니까 286개가 상승을 했고 579개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 돼요. 네,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종목이 올라갈 때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시장을 봐도 약간 그런 부분들로 방향이 나아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하락 종목이 많겠지만 상승 종목이 한 24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이 한 11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빨리 눈치를 챌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상승이 앞으로 좀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의 개수는 굉장히 적을 거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보면 또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 수가 적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막 이렇게 어떤 테마를 타서 막 올라가고 이런 시장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종목들 위주로 종목의 개수는 줄여서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단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3분기, 2분기 어떤 실적 발표 실적 그리고 예상되는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주 한 줄 평을 저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일단 너무 급하게 어떤 포지션을 막 그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신규 포지션을 막 집어넣거나 하기보다는 좀 이번 주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일단 그 FOMC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23일 날 전부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또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장에 너무 자꾸 빈번한 매매를 하다가 오히려 매매가 꼬일 수 있으니까 지금 저도 사실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떤 것들이 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는 조금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쉬어갈 거다. 왜냐하면 추석이 껴있고 이렇게 연휴가 있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지수를 막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어떤 부분이 조금 약간 힘들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막 올라갈 어떤 모멘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여기서 시장이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의 위험이나 그런 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보자. 그래서 현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장이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 길게 봤을 때는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하고 뭐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뭐 불필요하게 계속 포지션을 조정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위기를 보면서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없어졌을 때 그 포지션을 변경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좀 집중하면서 좀 관망하면서 조금 천천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수 전문가가 우리 시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내만연의 날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지수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설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최대 20%까지 현금 확보를 하면서 관망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투자자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는 우리 든든한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을까요? 주리니 님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니 님. 그리고 구리드 님까지도 지금 실시간으로 새로 입장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위로 올려봤더니 야호님이 우리 신광수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분석하시네요. 전문가님 역시라고 남겨주셨고요. 개인은 오르는 거로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반면에 외인과 기관 큰 손은 상하방 다 베팅해서 들었다 놨다 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개인들도 이렇게 상하방에 베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네. 다만 그 많이들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매도 포지션이 있고 옵션 같은 경우도 뭐 풋옵션 그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CFD 매매를 해서 조금 좀 편하게 그냥 그 하방 쪽으로 이제 하락하는 쪽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주식은 길게 봤을 때
하락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물리더라도 상승 쪽에 사실 물리는 게 좋고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버틴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시 뭐 돌아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좀 낫고요. 근데 대주거래라든지 그렇게 뭐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죠. 막상 이제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을 내가 하락으로 매도를 쳐야지 하고 그 대주거래 목록에 들어가 보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대상 종목들이 조금 많이 없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매매하기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야호님이 대주가 있는데 물량이 정말 거의 없다고. 근데 야호님은 대주 거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우리 신간서 전문가까지도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오늘장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클래스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다뤄볼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LNF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LNF의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까지도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LNF는 16%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4만 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LNF가 참 많이 내려올 때는 예전에는 진짜 10,000원 밑에서 거래되고 막 했던 이 종목도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면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도 또 내려오면 10,000원 미만으로 내려오고 굉장히 좀 등락이 심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그런 어떤 전기차 시대가 좀 개화되면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는데 뭐 상승이 거의 꺾일 기미가 안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오늘 뭐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거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소재 관련된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삼성 SDI가 이제 그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를 좀 선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그와 관련된 이제 CIS라든지 뭐 LNF 뭐라든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액체 상태 전해질을 사용한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고체화한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한 1회 충전 한 10분 정도를 충전하면 한 900km, 800km 정도를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팽창이라든지 이런 부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미래의 배터리 기술이라고 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가 이제 2026년, 7년 정도가 돼야지 좀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많이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그 미국의 이제 퀀텀 이스케이프라고 그런 회사인데 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일단은 그 회사도 요즘에 이제 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이게 그 단가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또 양산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전고체 배터리로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양산을 할 수 있느냐,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배터리도 비싼 상태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차에다 집어넣으면 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뭐 시장이 당장 개화한다거나 뭐 1, 2년 내로 이 부분이 뭐 차에 들어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LNF의 상승은 좀 그런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그냥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그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그런 어떤 상승 속에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상승했던 여러 소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E&D라는 종목하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움직였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그 SKC가 그 밑에 계열사가 지금 뭐 감사 거절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폭락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SKC가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또 다시 시장에 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에 계속적으로 선두로 나서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하락이 나왔고 개수로 봤을 때 상승 종목이 코스피도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와중에 지금 상승이 나왔던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또 연계되어 있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좀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이 LNF 말고도 뭐 첨보라든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현재 가격 자체가 근데 좀 너무 높아서 오늘 거래량도 조금 많이 터졌고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여기에 이제 붙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LNF를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들 아직 밑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D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면서 키 맞추기를 맞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의 상승을 조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LNF를 그냥 기준으로 삼때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좀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LNF 추격 매수보다는 E&D랑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근데 이 LNF의 최대 주주로 상승했었던 세로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주사는 사실 네.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밑에 사업을 하는 회사의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지주사의 상승이 나올 때 그 지주사의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긴 하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다른 종목,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LNF 관련해서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LNF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E&D,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야호님이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한테 NC소프트 바닥 어디쯤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진짜 NC소프트도 정말 시장에 관심이 뜨겁죠. 오늘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또 60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바닥 어디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NC소프트가 지금 상승이 이렇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단번에 이제 그 소나기가 내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그 블레이드 소울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 앞전부터 그 블레이드 소울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주식들이 그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연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막상 나왔는데 이게 NC소프트 그 특유의 그런 어떤 그 현금을 많이 쓰게 하는 어떤 그런 게임 구조에 유저들이 조금 실망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사실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블레이드 소울의 어떤 그런 실망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게임이 나와야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큰 추세를 돌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추세가 이제 깨졌을 때 이거를 돌릴 만한 어떤 힘이 있을까? 이 돌릴 만한 힘이 뭐가 있을까? 일단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이 싸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 접근을 하려고 물어보시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좀 정확치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 받아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뭐 내려올 때마다 받으면 반등은 뭐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기대감에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 이와 비슷한 형태로 빠지고 있고 NC소프트도 지금 어떤 그런 기대감에 있다가 그 기대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신기루였구나라는 게 시장에 지금 다시 알려지면서 지금 주가는 이제 엄청나게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매물대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기준은 이 정도 부근이죠. 한 45만 원 정도 부근. 네, 이 정도가 아니면 안 산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이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해주면 여기서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는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반등이 먼저 나오면 모양이 어떻게 예상되냐면 내려왔다가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냥 먹을 게 많이 없어요. 크지 않고 다시 또 천천히 이렇게 그 내려오는 이 관성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계속 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악재가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밑으로 그냥 다이빙하고 요만큼 내려오니까 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와중에 짧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냐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이런 모양. 지금 보시면 지금 예전에 이제 이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가 밑으로 다이빙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소폭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가 메리트로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대주주가 물량을 다 쏟아버리면서 이게 템플턴이거든요. 템플턴이 갖고 있다가 그 물량을 쏟아버리면서 하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 야, 결국에는 스물스물 올라오곤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 밑에서 바닥에서 흐름이 11,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한 6개월을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질 수 있죠. 근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V자로 이렇게 반등할 일이 있을까? 과연 이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 아직은 시장에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만큼 내려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밀려서 여기서 잡는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바닥이 어디냐 이런 것보다 이 다음 흐름이 여기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올 것이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길 수 있다. 밑으로 이렇게 계속 한 6개월을. 그러니까 사도 별로 되게 재미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규로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하락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일단 들고 버텨야 되긴 하겠지만 중간에 이거를 저가 매수한다고 이 종목을 사서 어떤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질문에 우리 신가서 전문가가 또 답을 주셨는데요. 야온님이 지금 보유 중이신데 5% 손실 중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신가서 전문가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다시 돌릴 만한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고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바닥을 다진 다음에 45만 원 부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소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오늘 장마치고 또 공시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공급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2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SK케미칼이 지금 싱가포르의 그런 헤지 펀드에서 그 뭐 주주 제안을 보냈다고 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메트리카 측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지금 SK케미칼이 한 68%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지분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냥 그 한 50% 정도 경영권 정도만 지킬 수 있는 그 부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팔아서 배당을 해라. 그러면은 한 4조 정도를 배당할 수 있고 그걸로 한 30만 원 이상을 주식 한 주당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으니 배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SK케미칼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제 30만 원 배당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게 현실적이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죠. 이 메트리카가 갖고 있는 지분은 5%도 안 돼요. 5%도 안 되고 지금 SK 디스커버리가 33%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6%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메트리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지금 SK케미칼이 들어줄 리가 없겠죠. 다만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그 회사들을 좀 괴롭히죠. 괴롭혀서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해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나면 팔고 나가죠. 여태까지 뭐 소버린 사태 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헤지 펀드들은 뭐 KTNG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공격당한 적이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좀 귀찮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뭔가를 제안을 하고 자꾸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자체의 상승은 조금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오늘 SK케미칼이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 그 중에 갖고 있는 사업부 중에 유틸리티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띄겠다. 그러니까 떼어내겠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물적 분할을 할 때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를 두 개로 분할을 해서 하나씩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상장을 시켜갖고 이제 이 주식을 회사를 하고 싶으면 이 주식을 사고 이 회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 주식을 사는 이런 건데 물적 분할은 그냥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하는데 이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고 분할된 회사들의 지분을 그냥 SK케미칼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 회사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약간 시집을 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전에는 딸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엄마 용돈도 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딸이 이제 아기가 생기고 하니까 돈을 벌어도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주기보다는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 가정을 이제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SK케미칼에서 이 독립된 이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지분을 100% 들고 있지만 회사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하면 지분이 점점 희석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이 모회사가 갖고 있는 그 지분들이. 이게 이제 예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LG화학에서 그걸 달래려고 그냥 회사가 뭐 어차피 우리가 지분 다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하면 이 LG화학의 주주들은 그 부분이 계속 희석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SK케미칼도 지금 물적 분할을 하는 이 부분이 SK케미칼 자체에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헤지 펀드들의 그런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서 끝날 것이냐. 만약에 찻잔 속의 태풍에서 끝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가 오늘까지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근데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내일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이 주식은 지금 당장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오늘 좀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주식이 다시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 기술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헤지펀드와 그 SK케미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0% 가깝게 급등세를 나왔었던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흐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야오님이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신강석 전문가님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시는데 많이들 들어오셔서 코치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듯이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야오님이 또 객관적인 분석 전문가님 최고라고 하셨고, 내외경제TV 전문가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타 증권방송 분들보다 나아요. 대박 나시길이라고 이렇게 큰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제 칭찬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네, 정부의 규제 때문에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대답 짧게 가능하실까요? 카카오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그 카카오,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중국도 빅테크 기업을 굉장히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애플의 그런 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에서 결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독과점이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듯이 지금 카카오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플랫폼들이 그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그만큼 그 여러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쏟아지는 이 소나기는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들을 좀 규제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만큼 내려왔거든요. 요만큼. 일단 요만큼 내려온 건데 지금 1파 내려온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싼 고점 찍고 밑으로 지금 급락한 게 요만큼 내려왔는데 요 정도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이거를 붙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충분히 빠지는 동안에 충분히 봐야 된다.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만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만큼 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주식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고 지금 그 규제도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 나왔죠. 한 가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뭐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사들,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가 여태까지 IPO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뱅크, 뭐 그런 여러 회사들의 전반적인 조금 그 형태를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그런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이제 물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조절을 적당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간에 좀 하락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고민들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